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똑똑하고 훤칠했던 제 아들은 고등학교 때 중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들이 떠난 후 저는 모든 삶의 의욕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자신이 유학을 가면 허전할 테니 동생을 입양하라는 말을 했던 게 떠올랐고 아들이 떠난 지 7일 만에 바로 입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첫 입양 이후 지금은 세 아이를 입양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교에서 온 이남이녀 엄마 강명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중국에서 무슨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유학생으로 예. 여행을 갔다가 네. 그 여행 버스 안에서 아이가 사고가 났어요. 네. 막상 이제 현지에 도착해 보니까 아이가 뇌사 상태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땐 아이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생각을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한국 가면 나서리라 네.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데리고 오셨습니까? 한국으로? 네, 한국에 와서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네. 아이가 30여일을 있었죠. 그때는 사실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지만 의학적으로는 가망이 없었지만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죠. 네. 마지막까지 살 줄 알았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인데 장례를 치르고도 한동안 너무 힘드셨겠군요. 힘들었죠. 네. 이제 막상 아이가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없더라고요. 네. 그때 마음은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정말. 근데 제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꺼질 수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딸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고 네. 가족이 함께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내가 아프다, 내가 이래서 너무 죽을 것 같다는 표현은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드님이 떠난 후에 7일 후에 입양을 결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큰아이가 참 아이를 좋아했어요. 아. 저희 먼저 간 아들이 정말 아이를 좋아했는데 엄마도 입양을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입양이 내가 뭐 입양에 대한 어떤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아이가 이제 가고 나니까 보내고 나니까 멍해지니까 아이가 했던 말이 생각나고 또 그다음에 내가 아이를 볼 수 있는 일이 뭘까? 다시 볼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아이가 마지막 했던 말 입양도 생각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입양을 하게 된 동기가 됐죠. 처음에는 그냥 위탁 가정으로 시작하신 거였어요? 그렇죠. 이제 이름이 창윤이에요. 창윤이를 보는 순간 큰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천사를 봐서 하는 거예요. 정말 울음 속에 살아야 될 우리들을 이 아이가 늘 웃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위로를 줬죠. 이 2개월 동안에 내가 다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네. 역시 창윤이는 제 자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이를 또 입양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쯤이 지났어요. 창윤이가 같이 이제 키워가면서 같이 형제로서 그런 생각도 없지는 않았어요. 마음속에 조금은. 네네. 그래서 입양을 하게 됐죠. 자식이 생긴 거죠. 뭐 그럼 세 번째
셋째 아이까지 그렇게 이제 인연이 되신 거네요. 네. 아우, 셋째는 힘들었죠. 셋째는 정말 네. 지구를 다 주고 우주를 다 주고 바꿔온 딸이에요. 왜요? 네. 아우, 셋째를 입양한다니까 이제 반대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 어머님이 막내를 입양할 때는 네. 아들 등골을 빼먹는. 아, 네가 우리 아들 등골 빼먹는다. 아. 근데 그 말도 맞죠. 사실. 그래서 어머님한테 너무 무서움을 부릅쓰고 네. 끌어앉았죠, 뭐. 끌어앉아서 정말 이 며느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입양을 해달라고. 지금은 어머님이 오셔서 간혹 그런 말씀을 뭐래요? 하세요. 네. 그땐 너무 막막해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일이라고. 우리 막내가 할머니한테 너무 애교를 많이 네. 떨어요. 예뻐하시는구나. 네. 입양이라는 걸 결심한다는 게 선뜻 쉬운 선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한 아이의 평생을 내가 책임져야 될 자녀를 입양한다는 건요. 우리가 앞에 계시니까 참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어휘가 이렇게 참 빈약하다는 걸 매번 절감을 하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아이도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은 정말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 상실감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것이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새롭게 갖는 것이거든요. 근데 새 아이를 양육하시면서 3명의 생명에 책임감을 가진 그 힘이 이 가정을 다시 살아나게 네. 한 가장 위대한 힘이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세 아이들이 지금은 다 고등학생인가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네. 중3. 그 셋째 딸이 중3. 예. 그렇게 북적북적 그 아이들을 키워내셨습니다만 그래도 먼저 간 큰아들 생각은 항상 하셨겠어요. 나죠. 어떻게 부모가 그 가슴으로 묻은 그 아들에 대한 생각이 없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울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큰아이 사진이나 물건이 네. 그대로 이렇게 뭐 그대로 있어요. 네. 굳이 없애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제 존재 그 아들의 존재가 사실 뭐 제가 없애고 싶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간혹 이런 이야기는 해요. 그 아이랑 가족 사진 찍었던 사진을 보면 나 잘 살고 있어. 네. 그런 이야기는 자주 하죠. 네. 입양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오늘 기왕에 나와주셨으니까 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입양이 사실 생명 존중이에요. 팩트는. 그래서 입양이 이 사회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아이의 그 삶에 대해서는 최선은 아니지만 자선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마음으로 충분히 많이 생각하시고 입양을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가슴으로 품은 사랑, 입양에 대한 얘기 고맙습니다. 잘 해주셨습니다. 그 가정 더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